국내 증시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바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어제는 반도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가 상향됐고 또 여기에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수출 제한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반도체 섹터가 어제 급등하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까지 반도체가 주도주 자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또 한 번 순환매가 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1% 넘게 올라서 다시 3,22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9% 가까이 올라 814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이슈로 흔들렸던 시장이 미국의 CPI를 확인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건데요.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나타내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6,300억 원 넘는 강한 순매수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였고 개인들 역시 6,6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주체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금액은 적었지만 91억 원 순매수, 기관 역시 24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3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전 종목이 모두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형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여러 호재의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3.3% 넘게 오르면서 27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밖에 조방원 대표주들도 강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며 어제장에서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시총 3위에 올랐고요. 그 밖에 시총 1위의 알테오젠이 3%,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가 5%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20전 하락해 1,381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한 뒤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키우면서 1,380원 아래로 후퇴했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379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380원을 하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갑니다. 이번 시즌 생각보다 실적 효과는 적었습니다. 어닝 쇼크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세론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호재를 호재로 인식하지 않고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팔고 싶던 심리가 우위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KB증권은 이런 추세에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연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종목들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종목들 중에 낙폭이 큰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시프트업이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그 밖에 실리콘투와 로킷헬스케어, 한국콜마, 대웅제약, 클래시스, 휴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게임과 유통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약,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실적 효과를 받지 못했지만 기회가 충분하니까 투자하실 때 이 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시죠. 내일 광복절 휴장으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라 수급적인 변동성 예상하셔야겠고요. 7월 수출입 물가 지수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기업인 G2G 바이오가 상장합니다. 새내기주가 어떤 성적표 받아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와 삼양식품, 농심, 파마리서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식품과 보험업종 오늘은 실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삼양식품 실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공개될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 남북 경협 준비 문구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이었는데요.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대를 일축시키는 담화를 내놔서 오늘장에서도 남북 경협주가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랠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될까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일단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2% 약세로 71,600원, SK하이닉스가 1% 가까운 조정받습니다. 거래가는 27만 5,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26% 오름세로 39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입니다. 8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도 흐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과 펩트론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1% 넘는 내림세로 거래가 44만 4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51% 상승하며 13만 7,200원, 펩트론 어제 급등했었는데 현재 1.58% 약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4만 3,500원입니다. 한편 에코프론이 0.87% 강세로 5만 7,700원, 파마리서치가 1.35%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67만 4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실적과 관세, 경제 지표 등을 확인한 시장,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또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 고르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